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가와 운동 처방의 내용 중에 사이클링으로 심폐지구력 기르기, 요가로 유연성 기르기를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지금 교과서에 이미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요. 그 이유가 수업 영상을 이제 녹화를 했는데 음성이 입혀지질 않았어요. 음성 체크를 잘못해서. 그래서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두 번째 지금 영상 강의를 촬영하고 있다는 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가와 운동 처방 이제 내용 목차를 살펴보면요, 여가의 이해와 여가 활동 실천 방법에, 그러니까 여가 활동을 이해하고 여가 활동 실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운동 처방의 이해와 방법에, 운동 처방에 대한 이해, 그다음 원리, 방법에 대해서, 운동 처방 실천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다음 여가 활동을 통한 운동 처방 실천에 대해서 스포츠 클라이밍으로 근력 및 근지구력 기르기, 그다음에 사이클링으로 심폐지구력 기르기, 다음에 요가로 유연성 기르기, 운동 처방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여가 스포츠로 마라톤, 인라인 스케이트, 스노보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이클링 그리고 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개념을 만들고 또 키워드들을 가져가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할게요. 사이클링으로 심폐지구력 기르기. 사이클링은 전신 운동이고요. 심폐지구력을 기르는데 효과가 좋으면 일상에서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자, 1. 준비하기. 사이클링은 운동의 강도와 비교하여 속도가 빠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한다는 것은 여가 활동을 할 때 준비한다는 것은 뭐 마음의 준비, 신체적 준비, 그다음 도구 혹은 기구를 준비하는 거죠. 장비를 준비하는 거예요. 또한 즐기는 장소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안전 장비를 꼭 착용해야 하고요. 안전 수칙과 예절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속도가 빠르면 어떤 결과가 발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기 할 때와는 다르게 속도가 빠른 자전거 타기에서는 사고가 크게 유발된다는 것인데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과학적 원리가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자, 속도가 빠르면 질량과 속도의 곱은 운동량입니다. 그런데 운동량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뭔가 파워가 세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예, 맞습니다. 충격량이 높아집니다. 그럼 충격량이 높아지면요, 충격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이 질량이 높은 속도로 진행됐을 때에 부딪히게 되면은 그 충격량이 이제 신체로 전달이 되는 거겠죠. 이 부분 꼭 기억을 해두면서 헬멧 혹은 뭐 팔꿈치 보호대, 무릎 보호대, 장갑 이런 부분을 되도록이면 할 수 있으면은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만약에 여러 가지 장비들 중에 꼭 한 가지만 해야 된다면 뭐를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우리의 신체 사지를 명령을 내리고 다양한 부분을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눈으로 보는 이 머리를, 그러니까 이 두상 부분, 이 부분을 좀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헬멧을 반드시 착용하기를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사이클링 안전수칙, 항상 보행자를 먼저 생각해야 하고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으면 반드시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하고, 없으면 보도에 가까운 쪽, 그러니까 인도 쪽에 가까운 차도를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자, 무리를 지어 탈 때는 한 줄로 타야 되고요. 자전거 길이 스치는 상황에서는 천천히 속도를 늦춥니다. 자, 다음에 준비하기. 사이클링은 운동의 강도와 비교하여 속도가 빠르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즐기는 장소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 장비를 착용해야 하고요. 안전 수칙과 예절 등을 알아두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헬멧, 가볍고 통풍이 잘 되며 색깔은 눈에 잘 띄는 것이 좋습니다. 활동하기 편하고 땀 흡수가 잘 되는 복장을 하여야 하고요. 손의 미끄러짐과 부상을 방지해주는 장갑을 또 착용해야 됩니다. 팔꿈치 보호대와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고요. 운동화는 착용감이 좋은 것으로 하고요. 자, 기능 익히기. 잠시만요. 사이클링 수신호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는 아래로, 그 다음에 왼쪽은 90도, 다음 서행은 이렇게 반복이고요. 정지 수신호는 이렇게입니다. 자, 사이클링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기능인 패들링과 정지하는 방법, 직선, 곡선 주로 운행 방법, 오르막, 내리막, 주행 방법 등을 익혀야 합니다. 출발하기,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한쪽 페달을 힘있게 밟으면서 다른 발로 지면을 힘차게 차면서 나아갑니다. 정지하기, 빠르게 달리는 상태에서 앞브레이크를 사용하면 관성 때문에 균형을 잃게 되므로 뒤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뒷브레이크 사용해 주세요. 주행하기는 몸의 중심이 지나치게 핸들에 실리지 않도록 하면서 양팔로 핸들을 당기면서 패들링 해야 됩니다. 자, 다음에 패들링은요, 신발 앞부분의 3분의 1 정도만 중심이 오도록 하고요. 바닥을 밀어 내리는 느낌으로 합니다. 올릴 때는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느낌으로 당겨줍니다. 오르막 주행하기, 평지를 주행할 때보다 몸의 중심을 앞쪽에 두고 하체의 힘과 몸의 무게를 잘 이용해야 하고요. 곡선 주행하기에서는 원심력을 활용해야 됩니다. 속도를 조절해 주고요. 원심력을 제가 활용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몸을 좀 기울여서 자전거를 타야 되는데 원심력을 전반적으로 줄여주는 게 안전하겠죠. 자, 급경사 주행하기, 좌우로 움직이면서 힘을 배가시킵니다. 내리막 주행하기, 내리막에서는 속도가 빨라져 공기의 저항이 커져서 상체를 숙인다고 표현해 줬는데요. 이때에 앞브레이크를 확 잡게 되면 자전거 넘어갑니다. 꼭 주의해 주세요. 상체를 지나치게 숙이는 거 아닙니다. 횡단보도 건너기, 이 부분 여러분들한테 꼭 강조하고 싶은데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자전거에 내려서 끌고 갑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송정중학교 농구반이 원정으로 농구 경기를 하러 갔을 때 한 친구가 늦게 왔어요. 늦게 왔는데 왜 늦게 왔냐라고 이제 나중에 물어보니까 뭐 집에 고글을 가지고 갔다가 이제 뒤늦게 합류했는데 중간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 불이 바뀔 때쯤 자전거를 쏜살같이 달렸는데 버스랑 부딪힐 뻔했다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정말 그때 당시에는 정말 많이 놀랐었는데요. 만약에 그 친구가 버스랑 살짝이라도 부딪혔으면은 적어도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혹은 골절 혹은 찰과상 그 이상이 발생되는 이제 것들이 예상이 되면서 참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전거를 탈 때에는 헬멧도 착용해야 하지만 횡단보도 건널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자전거에 내려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주위에 차가 달려오는지 안 오는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클링으로 운동 처방 실천하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여기에서 스트레칭을 기반으로 한 요가 유연성 기르기를 살펴볼 텐데요. 요가가 굉장히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요가에 대한 방법을 알아두시고 조금씩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가는
고대 인도에서 유래가 됐고요. 명상, 호흡, 스트레칭 등이 결합된 심신수련 방법입니다. 유연성을 기르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고요. 자신의 신체를 살필 수 있도록 헐렁한 옷을 오히려 피하래요. 그러니까 내 관절의 각도, 근육의 상태를 살필 수 있도록 헐렁한 옷은 피하고 활동하기에 편안한 옷을 입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가 매트는 너무 얇으면 안 되고요. 너무 두꺼우면 균형을 잡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6에서 7mm 정도 두께로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요가 운동은요, 동작을 무리해서 하게 되면은 근육에 부상이 올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세요. 동작 익히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가 자세별 효과를 이해하고 다양한 동작을 정확하게 익혀봅시다. 독수리 자세인데요. 한쪽 팔을 다른 쪽 팔 위로 올려 팔꿈치가 겹쳐지도록 꼽니다. 숨을 내쉬며 팔꿈치를 들어 올리고요. 이때 어깨가 따라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앉은 나비 자세가 옆구리, 특히 골반 유연성을 높여줘서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른쪽 다리는 앞으로, 왼쪽 다리는 뒤로 접고 앉아 양손을 머리 뒤에 깍지를 낍니다. 숨을 내쉬며 왼쪽 팔꿈치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천천히 내립니다. 시선을 위로 향하여 가슴을 최대한 열어주고 호흡을 편안하게 합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한번 실천해 보세요. 고양이 자세도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척추의 결을 바르게 해주고 등 근육을, 특히 척추 기립근 운동을 스트레칭 해줍니다. 양손으로 바닥을 짚고 골반과 무릎은 수직이 되게 하여 바닥에 댑니다. 숨을 들이쉬며 목을 길게 늘려 위를 바라보면서 허리를 최대한 아래로 그러니까 배를 아래로 향하는 느낌으로 하고요. 꼬리뼈는 위로 향하게 합니다. 숨을 내쉬며 등을 말고 복부를 수축시키면서 턱을 아래로 당기고 시선은 배꼽을 향하게 합니다. 이렇게. 낙타 자세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전사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활 자세, 이 부분도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악어 자세라고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골반의 밸런스를 유지해 주는데 아주 좋은 운동이고요. 바닥에 누워 양팔을 옆으로 펴고 숨을 들이쉬면서 오른쪽 다리를 수직으로 들어 올립니다. 다음에 항상 스트레칭은 호흡을 내쉬면서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오른쪽 다리를 왼쪽으로 넘겨 최대한 멀리 보내고 10초에서 20초 동안 유지해 주고요. 숨을 들이쉬면서 오른쪽 다리를 올렸다가 내쉬면서 바닥으로 내리고 휴식을 취합니다. 이때에 이 요가 자세와는 조금 다르게 무릎을 굽히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무릎을 굽혀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요가로 운동 처방 실천하기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읽어봐 주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자전거, 요가, 이 두 가지 여가 스포츠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라톤, 인라인 스케이트, 스노우보드 이 세 가지 종목과 자율성 높이기까지 한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중하고 그리고 관심을 갖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친구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